안녕하세요. 오늘도 문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단어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의 구조를 얘기할 때 어근과 접사의 개념을 잠깐 설명했죠. 학생들이 많이 잘 헷갈린 것 중에 하나가 어근과 어간의 개념을 많이 헷갈립니다. 그죠? 어간은 그 동사 형사에 그리고 서술격 조사 이다의 어떤 형태? 활용이 있으면 다루는 개념이에요. 어근은 그 단어의 형성에서만 다루는 개념입니다. 어근은 접사가 붙거나 아니면 합성할 때만 사용되는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개의 개념으로 보면 되시고, 어근은 어떤 요소다? 어근은 자, 그죠? 작아졌죠? 죄송합니다. 어근은 알다시피 어근은 단어를 뭐 할 때? 합성하거나 혹은 파생할 때만 쓰는 개념이라는 거. 가령 자, 단어 하나 생각해 봅시다. 아름답다는 말이 있어요. 아름답다. 이런 형태에서 분석해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 노트로 할게요. 노트로. 자, 어디 있나? 뭐 헤더 노트로 가져올게요. 갑시다. 추가를 하고 페이지 추가하면 자, 할까요? 해봅시다. 아름답다는 말이 있어요.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름답다는 말은 어떻게 형태에서 분석이 될까요? 어근은 어떤 거죠? 원래 어근은 아름입니다. 아름나토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전 시가에. 그래서 얘는 명사를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접사 답이 붙어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아름답다라는 뭐가 만들어져? 형용사가 만들어집니다. 이 형용사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때부터 어간과 뭐를 따지는 거예요? 어미를 따집니다. 단어를 만들기까지는 접사가 붙어요. 얘는 접사라는 거.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얘는 뭐라고요? 접사입니다. 얘는 접사이다. 뭘 만드는? 단어를 파생시켜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새로운 말을 만드는 접사입니다. 그런 다음에 만들어진 말이 형용사죠. 아름답다. 그때부터 어간과 뭐의 구분, 글자가 많이 오네. 어간과 어미의 구분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단어의 구조를 봐야 됩니다. 아셨죠? 되게 중요한데, 다만 우리가 좀 접사의 개념을 좀 알아야 될 것은 접사 중에 좀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접사는 이게 보통은 잘 안 가르치는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간혹 가르치기도 하고 창문용어 같은 경우는 그걸 가르치더라고요. 접사에는 자, 두 종류가 있어요. 전미사 접사가 말고요. 파생 접사랑 굴절 접사가 있어요. 넓은 의미의 접사를 가리키는 건데, 파생 접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어떤 것들이죠? 단어를 새롭게 만드는 접사. 단어의 파생어에 사용되는 접사입니다. 단어를 새롭게 만들거나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세 말이에요. 굴절 접사는 뭘 가리키냐면 어미를 가리켜요. 문법적 의미만 알려주는 것이지, 문법 의미만을 더해줍니다. 단어를 만들거나 하는데 사용되지 않아요. 단어를 파생해서 새로운 말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단어가 파생 접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전미사, 접두사의 개념은 다 이 파생 접사의 개념이고요. 굴절 접사는 어미를 이렇게 칭하는 것도 있다는 것, 넓은 의미의 어미도 접사에 해당한다는 것을 기억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걸 기억한 상태에서 이제 파생 합성어를 가도록 하죠. 자, 우리가 봤던 거 합시다. 자, 이제 갈까요? 단어의 구조에 따른 분류이라고 나왔습니다. 단어의 구조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어근이나 접사의 결합 여부에 따라서 단일어, 복합으로 나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어는 뭐로 나뉜다고요? 단일어와 복합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단어는 이렇게 구조 그려볼까요? 구조 있죠? 단일어랑 복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 어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근은 다시 한번 이제 어근은 뭐라고?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들이 어근에 해당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뭐라고? 어간, 동사,
형용사의 어간도 포함됩니다. 이게 어근이에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굴절 접사인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동사 형용사는 어간만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죠? 얘는 어간만 존재할 수 없어요. 말이 안 되니까. 잊지 마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동사 형용사는 어간만으로 존재할 수 없다. 어간만으로 존재할 수 없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어간만으로 존재할 수 반드시 뭐예요? 어미가 완화된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요. 어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봅시다. 이 중에 바다물 줄다는 분명히 여기 보면 줄이 어간이고요. 다가 어미고 넓이 열간이고 다가 어미입니다. 그래도 어간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형태소가 있지만 단위로 본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합성어는 단어를 직접 구성 요소란 말이 나오지 나올 거예요. 어떤 단어가 완성되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쪼개는 최후의 단위가 직접 구성 요소인데요. 둘 다 어근일 때는 합성어라고 부릅니다. 자, 합성어 파생어는 알다시피 앞에 뭐가 붙을 때 접두사가 붙거나 어디에요? 어근을 사이에 두고 혹은 뒤에 전미사가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는 건데 그 다음에 하나 더 올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분석되는 거죠. 새로운 말을 만드는 방식인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NS에서 단일어는 이렇게 구성되고 합성어는 이렇게 구성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시험에 제일 좋아하는 합성어가 수능이 엄청 좋아해요. 합성어의 형성 과정, 우리 보통 단어의 구조를 말 쓰는데 이 구조를 갖다 이렇게 할 때 합성어에서 시험 문제 내는 게 크게 두 개예요. 합성어는 시험 문제 내는 게 크게 두 개다. 하나는 이거 동사성, 비동사성이 한 번. 두 번째는 뭘 내죠? 단어의 의미 관계입니다. 의미 관계를 하죠. 그래서 1번 대등, 2번 융합, 미안해요. 융합이 아니죠. 미안해요. 2번 뭐가 있죠? 종속. 3번이 융합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 따라서 단어가 두 개 결합될 때 이 두 단어의 문법적 관계를 물어볼 때도 있어요. 두 단어의 문법적 관계를 물어볼 때도 있는데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통사, 비동사는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되게 쉬워요. 뭐가 중심이다? 얘가 중심이라는 거. 자, 살펴볼게요. 자, 봅시다. 통사, 비동사 봅시다. 이 통사란 말은 문법에 잘 쓰는 말이 아니라 문화에서 자주 써요. 통사는 단어를 몇 개 이상, 두 개 이상 엮어서 란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엮어요? 규칙이 있겠죠? 어법에 맞게 혹은 우리말 어순에 맞게 라는 뜻이에요. 우리말의 일반적 어순이나 어법에 맞게 바꾸는 게 통사입니다. 그죠? 그럼 비통사는 반대죠. 우리말 어순을 지키지 않는 걸 거예요. 그래서 뭘 외우는 게 좋다고요? 비통사를 외우는 게 좋습니다. 비통사적 합성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통사예요. 비통사는 가장 중에 뭐가 있죠?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볼까요? 1번 뭐가 중요하다고요? 어간과 어미가 와야 될 조건에서 어미가 없는 경우죠. 무슨 말이냐? 자,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는데 어간은 어근에 속하는 거라 얘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 앞에 오는 어근, 뒤에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뒤에는 명사가 와도 되고요. 대명사가 와도 되고요. 동사가 와도 되고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떤 게 오든지 간에 앞에가 어간이 와 있는데 여기에 어미가 없어요. 전성어미든 연결어미든 없고 바로 다음에 여러 개 와 있는 거죠. 단어가 와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는 반드시 비통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봐봐. 접칼이란 말이죠. 접칼. 접칼이거든요. 원래 구조 뭐죠? 얘는 접은 칼이에요. 칼을 꾸미는 은이라는 관형형 전성어미가 와줘야 되는데 이거 없어요. 어간만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비통사다라는 거. 이렇게 있죠? 오르내리다. 원래 오르고 내리다인데 고가 없어요. 이게 없기 때문에 비동사이다. 여닫다도 마찬가지예요. 열다 플러스 닫다거든요. 근데 뭐가 없어요? 여닫다로 바뀌었죠? 니을 탈락 현상이니까 니을이 탈락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원래 열고 닫다예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비동사라는 사실. 그래서 앞에 게 어간이 와 있는데 어미가 없으면 무조건 비동사를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다 알다시피
원래 명사를 꾸밀 수 있는 것은 관형어밖에 없거든요. 관형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사가 어디 앞에 온다고요? 명사 앞에 오는 경우죠. 의외로 부사가 명사 앞에 오는 형사가 되게 많습니다. 부사가 좀 자유로워서 부사가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여러 개를 꾸미거든요. 배웠죠? 우리 문법사에서 관형사도 꾸미고 명사도 꾸미고 그래요. 그래서 부사가 의도하지 않게 명사를 꾸민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척척은 의태 부사입니다. 거기에 박사가 붙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을 척척박사라 불러요. 부술비 같은 경우는 부술부술 의태 부사죠. 거기에 비가 붙었어요. 부사는 명사 앞에 올 수 없다는 전제를 어기고 있는 거죠. 좀 힘든 고개, 헐떡고개, 대학마다 하나씩 다 있는 고개, 헐떡고개죠. 이런 것들 한번 가보세요. 헐떡고개 이런 것들이 부사다라는 거. 부사가 명사 앞에 오면은 잘못된 구조라는 사실을 기억해줍시다. 이게 비통사예요. 이걸 제외하고 명사와 명사가 온다든지 관형사와 명사가 온다든지 다 뭐다? 통사 구조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여기서 살펴봅시다. 팥은 명사입니다. 죽도 명사죠. 명사와 명사가 같이 와 있으므로 얘는 통사 구조 같고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어린이, 이도 되게 중요해요. 어린이라는 사람들은 잘못 파악한 게 되게 많은데 이 어리다가 관형어죠. 리다의 관형사연 전성함이 니은 있어요. 플러스 이가 접사가 아닙니다. 이가 명사야. 대명사죠. 그이 저희 할 때 이도 명사입니다. 고로 어리다의 관형형 전성함이 니은 있기 때문에 통사예요. 니은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관형사연 전성함에는 는이나 은이나 던이 있고 있지만 니은이 바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니은이나 니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합시다. 걷다에 연결음이 어가 있고 가다가 있기 때문에 통사 구조입니다. 아셨죠? 비동사는 보시면 알겠지만 접은 칼, 원래 검고 붓다. 다음에 보슬비, 부슬비 마찬가지죠. 다음에 이런 것들이 비통사 구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아셨죠? 자, 두 번째 단어의 의미 관계는 설명이 안 돼 있죠? 제가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단어의 의미 관계 자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거 통사 비통사를 다룬 게 시험에 잘 나오고 두 번째는 단어의 의미 관계입니다. 1번은 대등이죠. 단어와 단어가 만났는데 이걸 A 플러스 B가 결합하여서 A, B의 의미 관계를 유지해라고 공식화 시켰어요. 자, 이건 어떤 거죠? 가령 뭐 말과 소가 있어요. 합치면 뭐가 됩니까? 마소가 되죠. 니을 탈락 일어나요. 얘는 말도 뜻이 있고 소도 뜻이 있어요. 그럼 둘 다 의미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대등이 됩니다. 논밭도 마찬가지고 논밭 가라 김매불이 나오잖아요. 그지? 논밭 이런 것이 뭐 대등 관계란 사실 알았죠? 두 번째는 종속 관계가 있습니다. 종속 관계는 수식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A 플러스 B가 결합했는데 앞에 A가 의미가 작아지든 아니면 뒤에 B의 의미가 작아져서 수식 관계를 만든 경우입니다. 제일 헷갈리는 거 돌다리, 돌로 된 다리. 이거 이렇게 꾸미는 거죠. 속성으로. 그죠? 이런 것들이 종속의 가장 대표 요소라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종속 관계에 합성을 한 사실을 잘 봐두시고 알겠습니까? 종속은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해요. 이게 종속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되게 헷갈려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수식 관계를 잘 살펴보라는 사실 알았죠? 수식 관계를 잘 살펴보면은 그 관계의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종속 관계의 의미를 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이제 융합입니다. 융합은 말 그대로 A와 B의 의미가 합치는데 또 다른 의미인 C를 형성합니다. 전에 별개 의미를 형성한 거죠. 대표가 돌아가다예요. 돌아가다. 돌아가다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다 뺑 돌아가다 뜻이 아니에요. 슬픈 말이죠. 죽음을 얘기합니다. 죽으셨다, 죽으시다, 그죠? 사망하시다는 뜻입니다. 돌다랑 가다인데 뜻이 뭐예요? 전혀 별개의 다른 뜻으로 만들어지죠. 되게 명사 중에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나 낮밤, 밤낮, 밤낮, 밤과 낮이라는 대등 관계도 되지만 하루 밤낮을 쓰는 밤과 낮의 대등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늘 항상의 뜻이 가는 경우가 있죠. 늘 항상 아버지는 항상 늘 밤낮 일하신다. 아버지가 밤과 낮에 다 일하시는 건가? 24시간 떼돈 보시겠네. 그러지 않고 힘들게 일하신다라는 뜻이니까 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합성어의 두 가지 요소입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알았죠? 자, 이제 파생법을 가도록 합시다. 가자. 고고고. 파생어는 다 앞에 접두 파생어 있고 전미 파생어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파생은 접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 아까 배웠잖아요. 맞아요. 굴절 접사랑 다음에 무슨 접사? 파생 접사가 있는데 지금 다른 것은 파생 접사에서 얘기하는 거야.
파생 접사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1번은 뭐가 있죠? 네, 한정적 접사가 있습니다. 한정적 접사는 접사의 가장 기본적 쓰임입니다. 의미를 뭐한다? 제한하거나 더하거나 아니면 강조하는 겁니다. 제한이 강조예요. 제한, 더함, 강조. 두 번째는 무슨 접사? 지배적 접사가 있어요. 힘이 센 접사라는 뜻이에요. 얘는 품사를 바꾸거나 힘이 세서 타고난 성질인 품사를 바꿔 품사를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얘 하나가 딱 붙었는데 문장 구조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문장 구조에 변화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봐봐요. 웅이라는 말이 있어. 웅. 접사거든요. 지금 잘 안 쓰는 말이면 언제 써요? 집 플러스 웅이에요. 이게 뭐죠? 지붕이 됩니다. 얘는 명사가 명사로 바뀐 거예요. 그냥이죠. 얘는 품사를 바꾸는 기능이 없어요. 지배적 접사입니다. 한정적 접사입니다. 한정 접사입니다. 근데 지우다라는 동사의 어간에 그죠? 플러스 개라는 접사가 붙었어. 지우개로 바뀌죠. 비슷한 게 덥게, 덥다에 개가 붙었습니다. 덥게. 이런 것들은 품사가 뭐예요? 동사였죠. 동사가 명사로 바뀝니다. 그리고 얘는 무슨 접사? 지배적 접사가 되는 겁니다. 알았죠? 나무꾼의 꾼과 울보의 보 같은 경우 통질이 다르죠. 꾼은 나무꾼이니까 명사 플러스 명사가 명사로 바뀐 울보는 울다예요. 울다에 보가 붙으니까 뭐가 되죠? 명사가 됩니다. 그래도 지배적 접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셨죠? 이런 것들이 이거는 품사를 바꾸지 않으므로 그죠? 한정적 접사. 그러면 접사는 되게 품사를 안 바꾸니까 세파라타 이런 거 있잖아요. 파라타가 형용사인데 거기에 세를 붙였어. 그럼 뭐야? 세파라타는 다시 형용사가 된 말이에요. 고로 품사를 바꾸지 않은 말이 되죠. 얘는 뭐라고 하면 이거라 한정적 접사가 됩니다. 아셨죠?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문장 구조를 바꾸는 게 뭐예요? 이히리 같은 경우죠. 자 봅시다. 이히리 같은 경우입니다. 이, 히, 리, 기, 우구추. 이런 거 이따 치자. 먹다란 말이 있어요. 타동사입니다. 얘는 주어랑 뭐만 있으면 돼요? 목적어만 있으면 돼요. 이게 필수 성분이에요. 내가 밥을 뭐하다? 먹다잖아. 근데 이걸 먹다를 이를 붙여서 먹이다. 선생님 이 접사인가요? 맞아요. 어간도 어근이기 때문에 어간 어근 뒤에 들어가면 접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돼요? 사동사가 돼요. 품사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사동사, 동사가 동사라고 하니까 품사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문장 구조가 바뀌죠. 내가 누구에게가 필요해요. 밥을 뭐하다? 먹이다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뭐가 필요해 등장하면 갑자기 부사가 필수문이 된 거예요. 이거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문장 전체 이 하나가 문장 전체에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니까 얘는 지배적 접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대부분의 접속 파생어는 한정적 접사로 기능합니다. 글자가 왜 이렇게 엉망이죠? 오늘 날아가네요. 미안해요. 스킨도 샀는데 이러지? 한정적 접사입니다. 대부 접사는 아주 드물게 몇 개만의 지배적 접사를 할 경우가 있어요. 다음에 얘는 두 개로 많이 쓰여요. 한정으로도 쓰이고 뭐로 쓰이고 지배로도 많이 씁니다.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파생어가 만들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슬기롭다 처럼 슬기롭다예요. 얘는 접사입니다. 그리고 얘가 어근이고 플러스 접사. 이게 만들어진 다음에 어미가 붙어요. 이런 구조 형태소 분석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걸 주의해 주시고요. 아셨죠? 다음에 이제 단어 의미가 나오니까 나중에 알아서 하시고 자 단어 의미는 저 위로는 안 할 거예요. 그런 쉬운 거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하시고 자 몇 개만 합시다. 어떤 걸 해야 되면 가령 직접 구성 성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네, 직접 구성 성분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직접 구성 요소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품사가 단어의 성격이 바뀔 수 있어요. 합성인가? 합성어, 파생어의 성격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직접 구성 요소는 어떤 단어가 완성되기 바로 전 단계라는 뜻입니다. 가령 얘들아 손톱 깎기란 말이 있어. 이건 합성어 같아요? 파생어 같아요? 많은 애들이 쌤이 합성어예요 라고 말합니다. 손톱 플러스 깎기니까 아니에요. 얘는 파생어예요. 왜요? 잘 봐. 손 플러스 톱이 합성돼서 합성어예요. 거기에 깎다가 나와요.
깎다 합성돼서 합성어야.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합성어인 손톱깎기는 깎다해서 다시 한 번 더 뭐가 들어요? 깎다가 사라지고 접사 뭐가 붙은 거? 이가 붙은 겁니다. 예, 파생어예요. 그래서 직접 구성해서 여기서 나뉘는 거죠. 그 안엔 여러 가지 중복된 말도 있어요. 그죠? 파생어란 사실. 선생님, 손톱 플러스 깎다는 깎기 하면 안 되나요? 네.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요. 손톱 깎다는 행동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있었고. 근데 그것이 기계가 지금 단결된 것은 최근의 것이니까. 이는 어떤 것의 명사형을 가리키는 접사로 사용되니까 손톱 깎는 도구로서의 이가 나와 있는 겁니다. 아셨죠?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가는 단파축 같은 거 마찬가지예요. 단파축일까요? 아니면 단파축일까요? 헷갈리죠? 단팥은 없어요. 사실 단팥은 없고요. 팥이 있죠? 그래서 팥 플러스 뭐가 만들어진 다음에 팥 플러스 죽이 만들어진 다음에 팥으로 만든 죽인데 이거 달달해요. 달콤하죠? 단팥이 되는 거죠. 합성인 합성어인데 문장 구성에서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합성어, 파생어 구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했어요. 직접 구성에서는 되게 중요하니까 잘 주의하시고요. 또 요즘에는 뭐가 나오냐면 파생된 다음에 그것이 어떤 품사로 사용되는가, 합성된 다음에 어떤 품사로 사용되는가 하는데 그건 어렵지 않아요. 우리 했던 거 능을 붙여본다든지 동사형사 판단하는 거 있잖아, 그지? 이런 걸로 판단하면 충분하니까 그런 것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이 그냥 충실하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합성어 파생에 대한 기본적 개념은 다 설명했고요. 부사 파생점에서 이희의 쓰임들 이런 것들 되게 많고요. 그런데 다음은 주의할 게 접사 중에 특히 접사 중에 접두사 중에 혼동되는 게 되게 많아요. 혼동할 만한 게 되게 많습니다. 가령 주의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주의할 만한 접사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접사처럼 보이는데 접사가 아닌 게 있고요. 접사를 기능하는 게 있지만 접사가 아닌 것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작해 볼까요? 자, 봐봐. 뒤집다가 있어요. 그리고 뒤 흔들다가 있어요. 뒤집다 빼고 합시다. 뒤 흔들다는 합성어일까 파생어일까? 네, 파생어입니다. 왜죠? 뒤가 빼기 아니에요. 세게 의미를 더해주는 접사입니다. 그럼 휘젓다. 세게 젓는 거죠? 뒤 흔들다 세게 젓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혼동될 수 있는 거는 사실. 과연 새란 말이 관형사 새가 있고 접사 새가 있어. 새집이란 말이 있으면 얘는 관형사죠. 관형어죠. 다음에 새 친구. 이것이 관형어입니다. 하지만 새파랗다는 다르죠. 얘는 새롭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파랗다의 의미를 한정하는 겁니다. 알 수 있죠? 다음에 군밤 맨날 나오는 거. 이건 굽다의 동사형이지. 관형형. 다음에 군식구, 군말. 알았죠? 이런 것들 군침. 쓸모없는 것들이죠. 개 같은 경우에도 명사가 아니라 개 살구는 먹지 못한 살구예요. 그렇습니까? 돌도 마찬가지예요. 돌머리는 진짜 돌로 된 머리가 아니라 거칠고 나쁜 야생의 성질이 나쁜 힘을 갖는 접사입니다. 이걸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알았죠? 이렇게 접사 중에는 다른 품사랑 혼동되게 사용되는 게 되게 많아서 그걸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가령 불 같은 거. 불개미는 접사일까요? 파생어일까요? 네, 접사입니다. 세게 무는 개미란 뜻이에요. 근데 불장난은 뭘까요? 합성어입니다. 알았죠? 얘는 파생어, 얘는 합성어예요. 마치 어떻게 개미가 불을 뿜겠습니까? 불곤도 마찬가지예요. 군식구, 군입은 접사죠. 가령 날도 있어, 날. 애들 많이 헷갈리는 게 날이 있거든, 날. 날고기가 있고요. 날짐승이 있습니다. 얘는 새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짐승입니다. 날고기는 생고기이기 때문에 얘는 접사예요. 접두, 날이 붙어있는 겁니다. 접두사 날이 붙어있는 거 아시겠죠? 접두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파생어. 생이라는 의미를 더해줍니다. 얘는 합성어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맨도 마찬가지예요. 맨주먹. 맨 땅은 접사이지만 맨 처음, 알았어? 맨 처음 할 때 맨은 관형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쵸? 그다음에 하다가 있어. 하다도 접사입니다. 접사 하다가 있고, 얘들아, 하다에는 다를 쓰지 않고 하가 접사하고요. 다음에 스럽,
사랑스럽다, 슬기롭다, 롭 이런 거 있고요. 자, 뜨리다도 접사예요. 선생님 뜨리다 왜 접사입니까? 깨뜨리다 있죠. 깨뜨리다. 깨뜨리다 접사라는 거. 깨다의 동사 깨다죠. 뜨리 붙어서 다가. 여기까지 어간이에요. 근데 어떤 옛날 수능 시험에 얘가 어미라 나온 적 있죠? 자, 이건 접사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접사에서 뭐야? 어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간이 형성된 겁니다. 알았죠? 접사에 주의할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주의할 거로 많이 나와요. 아이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들인데 그걸 많이 헷갈리는 것들 약점을 찍어 나온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말이 막 꼬이네요. 요즘에 내신 대비기 아니라 수업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래서 합성어 파생어까지를 어휘 측면을 다 정리했습니다. 품사 통용은 나중에 시간 나서 자료를 제가 첨가할게요. 그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어휘 부분은 다 다룬 것 같아요. 더 뒤에 있는 뭐 외래어 표기법이라든지 아니면 단어의 의미 관계는 읽어보면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단위 관계는 다위 관계 해석만 좀만 잘하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요것들은 주의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단어 부분을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문장으로 만날 겁니다. 좀 어려운 단계인 문장이니까 집중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자 코로나 시대 오늘 2학년 개학해서 갔죠? 코로나 시대에 주의하고 주의하자. 이게 우리의 모토가 돼야 됩니다. 백신 나오기 전까지 치료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치료제는 아파야 치료하는 거니까 아프지 않아야 되거든. 일단은 치료제가 있다 해도 아픈 건 분명하니까 몇 주는 써야 되니까 심각하죠. 고3한테 심각합니다. 그래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백신이 나오면 좀 아프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개인 보호를 합시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